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울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이 명랑해전은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바로 이 전략이 그대로 적용된 전투였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곳을 또 내가 가장 여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비로소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잘 모르는 곳에 또 가보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투자하고요. 또 급하게 쫓겨서 엄청난 빚도 져가면서 투자를 하죠. 게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 못 해본 방법으로 뛰어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엄청난 실탄을 보유한 큰손들을 이길 수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장소, 시간, 그리고 방법, 바로 이 자기주도 투자법 꼭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목돈연구소, 바로 이 곡으로 시작해보죠.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네, 8월의 마지막 일요일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명곡이죠. 우리 한 획을 그었던 힙합 역사상의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였습니다. 안원조님, 일요일도 본방사수합니다. 내일 출근 전에 주말을 마무리하며. 그렇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요일 밤이 겸허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휑한 그런 느낌도 좀 있을 텐데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또 다음 한 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번님, 주말엔 장이 안 열리니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좋은데 또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장이 안 열려서 더 그게 이제 공존하는 그런 밤입니다.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잡 코너 있죠.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 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신익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청바지를 좀 자주 입는 편인데 네. 제가 이렇게 종종 볼 때마다 좀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건 좀 찢은 겁니까 아니면 찢겨진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네. 개인 취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네. 예, 저는 약간 좀 자유스러움을 네. 어. 아니 근데 지금 자유롭지 못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더 확 찢던가 잠깐만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확 찢던가 네. 아니면 좀 그냥 어중간하죠. 네,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오해가 됩니다. 저기 찢어졌는데 이 정도가 사실은 우리 경제신문에서 네. 용인하는 수준의 기자 복장. 찢어짐. 복장으로. 기자들이 용인해 주는 정도의 찢어짐이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엄격합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복장 규정이. 네. 네네. 김미숙님이 육회 상쾌한 신익수 기자님 반짝반짝 반가워요. 아우 반짝반짝 반가운 뭐죠? 네. 그만큼 또 반갑다는 뜻이고요. 네. 3460번님이 우리 고향 홍성이 목돈연구소에 소개되다니. 야 얼마 저 너무 부럽습니다. 반가워요. 네. 부럽습니다. 대하구이 먹고 전어구이 먹고 전어 새꼬시 먹고 회 먹고 매운탕 좀 먹고 정신 차리면 하루가 다 가요. 야 다들 한번 홍성 놀러 오세요 하셨는데 압권이죠. 지금 압권이죠. 무조건 달려가야죠. 홍성으로. 또 누구랑 함께 가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행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with whom이다. 네. 누구랑 가느냐. 네. 네, 이게 또 여행의 맛을 좌우하거든요. 누구랑 가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기술 감독님 있죠. 밖에 기술 우리, 감독님이요? 예, 마스크 쓰고. 왜냐하면 예전에 기술 감독님이 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한층 젊어졌어요.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있죠 지금 방송에다 대고. 네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폭발이 많은 청바지를 찢어 입는 기자. 그러나 이게 찢어 입는 건지 찢어졌는지는 모르는 네. 기자. 약간 정도가 있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오늘은 지금 가야 됩니다. 또 지금 가야 되는 핫 스팟 중에 네. 경상북도에 가면 이 지역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천이라는 동네였어요. 예천. 예천. 경북 예천? 경상북도 예천이죠. 네. 여기는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기차. 예. 기차 타고 가시면 도착하는 역이 경북선이거든요. 경북선 네. 가 있는데 예천역입니다. 예천역. 그럼 KTX는 이쪽 라인에 안 쓰죠. 안 쓰잖아요. 큰 기차들 말고요. 아, 자그마한 기차들이 썼는데 예천역에 네. 여기가 기차가 다니는 역이 있고요. 딱 여행을 하시는 건 기차가 안 다니는 역부터 해야 됩니다. 기차가 안 다니는 역을 무인역이라 그러고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역사장이 없는 거, 역장님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역사만 있는 거. 역사만 있는 거. 이런 네. 거를 우리가 보통 가을에 가기 좋다고 간이역이라 부릅니다. 간이역. 예? 가을에 가기 좋다고 간이역이요? 간이역이라는 건 중간에 쓰는 게 간이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간이역인데 네. 여기가 간이역 이름이 되게 이쁩니다. 이거부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예천에 갔다 이러면 이 역사부터 보셔야 돼요. 이름이 용궁역입니다. 용궁역. 좋네요. 네, 좋네요. 갑자기 좋네요. 용궁역. 지금 네. 우리 유튜브 시교라. 네. 제가 늘 구독 좋아요 누르라 그러는데 시교라 딱 보시면 왼쪽 편이 역사예요. 네. 아담하죠. 네네. 간이역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저기에 용궁이잖아요. 네. 용궁하면 떠오르는 그 옛날 이야기 있죠. 별주부전. 역시 우리 소장님. 네. 거기에 나오시는 두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토끼와 거북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 역사를 딱 보시면 지금 우리 유튜브 화면에서 저기가 파는 게 카페가 하나 있고요. 옆에서 파는 게 토끼 간빵입니다. 건빵을 파는군요. 근데 간빵으로. 토끼 간이죠. 토끼가 간으로 거북이 자라라 그러죠 우리. 네. 자라 속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토끼 간 그 빵을 팝니다. 근데 잠깐만, 저 용궁역은 어떻게 가요? 용궁역은 예천역 바로 옆쪽이에요.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럼 일단 기차는 예천역에서 내립니까? 예천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귀찮으면 택시 하나 타면 금방 가니까 네네. 용궁역 쪽으로 가서 역사부터 구경을 하는 거죠. 아. 하면서 이 용궁의 역사를 심어놨구나. 사실은 용궁과 관련은 별로 없는데 네. 여기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네. 스토리를 많이들 심습니다. 네. 스토리를 많이 심는데 여기는 별주부전을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광양 쪽에 가면 네. 전라도에 네. 광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진상역이 있어요. 진상들 데려갈 만한 역인데 거기는 소고기 구이 있죠. 광양이 원래 불고기로 유명하죠. 광양 불고기 광양 불고기 좋아합니다. 유명한데 솔직히 엄청 거기에 좋아요. 소고기로 간이역을 꾸며놨어요. 소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 안에서 역사 안에서 식당인가요? 식당으로 간이역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심어요. 네. 그리고 나무 공방으로 꾸민 곳도 있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제가 나중에 네. 전국의 간이역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재밌네요. 이거. 근데 좀 제가 저 역도 용궁역도 좀 사진으로만 봤지만 네네. 좀 이국적인데요. 이구조특한데요. 그러니까 저런 독특함이 있어야지 네. 스토리를 보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가을에 이렇게 좀 홀로 그러니까 가을에 가면 약간 좀 확 좀 기분이 묘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 역사 앞쪽으로 딱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서 지금 나오죠. 저런 별주부전의 스토리를 담벼락을 따라서 저렇게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렇게 이쁘게. 네. 근데 그림은 좀 갑자기 잠깐만. 동화로 가는데요. 좀 지금 약간 네. 해외적인 느낌에서 약간 너무 옛날 재래식으로 가는데 네. 괜찮습니다.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고 난 뒤에 여기가 돈과 관련해 있는 동네입니다. 예천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그래서 네. 나무를 봐줘야 되는데 나무를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인 무입니다. 세금 내는 나무가 있어요. 세금 내는 나무. 나무가 세금을 낸다. 나무가 세금을 냅니다. 네. 예천군의 감천면에 가면 네. 천향리라고 있어요. 면리죠. 거기 가면 천연기념물 294호. 이 나무의 이름을 대면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석송령이라고 있어요. 석송령. 네. 지금 화면 나오죠. 나무가 되게 큽니다. 소나무 그루들인데 예. 쟤들이 세금을 어느 정도 내냐면 재산세. 예. 우리 소장님도 재산세 많이 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들이 연간 내는 재산세가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
그리고 이게 재산세를 나무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겁니까 나무가? 이게 사실은 석송령 보존회가 있고요. 고지서가 석송령 보존회에 총무님께서 수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석송용 보존회. 그럼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스토리가 있어요. 600년 전에 예. 홍수로 떠내려온 사람이 이제 소나무를 주워 가지고 심었는데 네. 여기서 이게 또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에 살던 이 나무를 사랑했던 그 이수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얘를 키우고 애지중지 잘 갖고 가지고 재산을 얘한테 물려줍니다. 자식이 없었거든. 나무에게.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진 나무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내게 된 거죠. 얘는 착한 일도 합니다. 저 나무가 이 마을에 예. 마을 학생들한테 등록금 있죠. 등록금을 재산세 중에 일부로 이렇게 기부를 다 해도 얼마는 안 되지만 예. 그렇지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대단하죠. 그 이수목이라는 분이요. 네네네. 재산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지금 석송령한테 줬는데 석송령은 이제 계속 지금 베풀기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게 세금을 우리도 사실 내기가 아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것도 증여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나무한테 증여를 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무에게 증여를 한 대한민국의 거잖아요. 거의 원조격으로 나무한테. 네. 그리고 나무 투 여기서 석송령 말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네. 팽나무인데 팽나무가 사실은 100년 정도 지나면 얘가 돈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영험하거든요. 또 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팽나무가 돈을 모으는 나무구나. 근데 여기에 가면 여기 또 재산세 내는 팽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이 황목근. 황목근. 네, 5월에 누런색 꽃을 피운다고 황목근이라 불리는데 네. 이분이 나무는? 아니고 이 나무죠. 네. 이 나무의 재산세는 한 4, 5만 원 선. 그러니까 그 아까 석송령의 한 절반 정도를 내고 있다. 역시나 마을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나무 앞으로 또 등기를 해놓고 재산을 이제 나눠 준 거죠. 그러니까 왜요? 다 사연들이 있겠죠. 그래서 황목근은 네. 석송령과 더불어 네. 전국에서 두 그루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있다. 재산세를 내는데 예. 얘들 두 그루가 예천에 다 모여 있어서 예. 예천이 돈이 모이는 동네구나.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송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이제 이해가 가죠. 그 네네. 이수목이라는 분이 그럼요. 얼마나 그 애정했으면 네네. 그렇죠. 자신의 재산을 석송령에게 이제 준 거고. 네, 그럼요. 예. 근데 이 황목근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분들이 또 뭔가 똑같이 사연이 이걸 있어서. 모아가지고, 네. 그 보통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보통 마을에 영험함을 가진 나무들이 주인처럼 섬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모시다가 좋은 일을 계속 해주니까 예. 마을의 신으로 모시는 나무 여기다가 그냥 기금을 적립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제가 예천을 찍은 이유. 여기 가면 대한민국에 항상 마지막을 테마로 한 여행에 여기가 백미가 돼요. 메카가 되고요. 뭐에 마지막?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조선시대부터 남았던 마지막 주막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주막? 예천에 마지막 주막. 있어요. 주막이. 우리가 주모하고 불렀던 그 주막. 주모도 있나요? 주모도 있죠, 당연히. 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네. 아래쪽 게 유튜브 화면의 아래쪽 게 저기가 삼강 주막이고요. 그 위쪽은 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았는데 네. 방송을 하고 제가 자꾸 떠드니까 예. 인기를 얻었어요. 힘을 저 얻고. 주막이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생긴 건가요? 아니죠. 저희 옆쪽으로 테마파크처럼 생겼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안 되고 네. 지금 좀 세게 버티고 있습니다. 잘 시작이 나가고 됐네요. 주막의 시작이 마지막에서 시작으로. 마지막에서 새롭게 네. 굉장히 좀 잘 열리고 있는.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예. 여기서 매년 가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지금쯤 여기서 나루터 축제를 엽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 10회가 열리고 작년에 멈춤 그리고 올해까지 우선 멈춤. 우선 멈춤. 네, 안타깝죠. 여기 가면은 지금도 주모 예. 팥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지켰던 주막쟁이 예. 주막 할머니 주모가 유옥연 할머니인데 예. 2005년도에 돌아가시고 딸 있죠, 딸. 예. 딸이 이어받아서 예. 여기서 이제 팔고 장사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여기 가면은 헷갈리잖아요. 뭘 시킬지. 요런 분들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막걸리와 파전. 그 막걸리 파전인데 네. 여기는 그냥 보통 유명한 게 배추전, 묵, 두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주모 1, 2, 3로 시키시면 됩니다. 주모 1, 2, 3. 가격은 19,000원, 18,000원, 17,000원 차례대로 내려오고요. 주모 1이 막걸리, 그다음에 배추, 부추전 들어가고요. 네. 주모 2 막걸리, 부추전에 두부, 도토리, 무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추전 대신에 배추전으로 바뀐 게 주모 3 17,000원짜리. 예. 그리고 요거 드시고 보통 막걸리까지 불가하게 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뭘 드시냐면 라면 먹습니다. 라면. 희한하죠. 근데 여기가 나루터입니까? 아, 나루토예요. 바로 옆쪽이 나루토예요. 예, 약간 아까 사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나루토가. 음. 보부상들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나루토 축제를 열 때 뭘 하냐면 보부상 체험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보부상들이 예전에 일용직으로도 많이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보부상으로 이제 일회용 체험, 아르바이트 체험. 체험신을 보냐면 네. 여기 가면 들돌이 있어요. 들돌이라고 네. 묵직한 돌인데 이걸 들어봅니다. 네. 들어가지고 많이 드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예. 이런 분들은 알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요거를 원래 나루토 축제할 때 이걸 합니다. 재밌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예천으로 갔습니다. 그럼요. 예, 갔는데 지금 삼강리 나루토의 삼강 주막을 갔어요. 갔어요. 코로나 19긴 하지만 그 주막은 지금 영업을 하죠. 여전히 운영하고 축제만 안 할 있고요. 뿐이죠. 축제만 안 할 뿐이고요. 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재밌게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아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 있어요. 삼강중은 바로 옆쪽이 아까 나루토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루토가 있고 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강이 뺑그르르 돌아갑니다. 이게 물돌이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회전하듯이 네. 여기를 이름하여 돌회자를 써가지고 회룡, 용의 허리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회룡포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저 사진. 저 동그랗게 네. 회룡포인데 저 안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 안을. 그래서 저 저 안이, 안은 어떻게 들어가죠? 저 안은 마을이에요. 그냥 마을에 들어가는데 저 물이 있잖아요. 예. 저거를 건너는 다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거를 이름하여 외나무 다리 내지 뿅뿅 다리. 뿅뿅다리. 뿅뿅 다리를 불러요. 네. 이제 아하, 저렇게 이제 생긴. 예. 저렇게 이어집니다. 네. 저거를 일부러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저걸 밟아주고 들어가야지 또 재미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주식을 굉장히 잘못 추천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외나무 다리에서 네. 그냥 한 방씩 네. 먹여주시면 되겠죠.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내부에 또 뭐가 있나요? 내부에는 마을이에요. 똑같이. 회룡포 그 안에 물돌이 마을이 있어요. 네. 마을촌이니까 네. 마을 그냥 구경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외나무 다리가 유명해서 아, 이것도 다리.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외나무 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마지막 투어다. 마지막 남은 주막, 마지막 남은 외나무 다리. 저는 그 삼강리 나루토의 삼강 주막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들 이제 봄 축제가 있고 가을 축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가을 네. 축제가 실은 기가 막혀요. 축제는 그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네. 때 어. 거기에서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먹고 그때 그 바라보는 그 어떤 그 느낌들. 네. 특히 저는 그때 연인들에게는 이제 가을 축제. 소장님은 역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네. 한 방을 노리시는 넘어갈 때 거죠. 넘어가는 순간. 네, 넘어가는 그럼요. 순간에 가고 싶은데요 여기. 그리고 용궁에 상강 가신 김에 꼭 네. 드셔야 돼요. 먹거리. 먹거리. 응. 여기 가면 예천에 용궁 순대 유명합니다. 용궁 순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용궁 네. 순대. 지금 화면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편집을 먹음직스럽게 했을까요? 네. 오른쪽에 국밥이고요. 용궁 국밥. 네. 왼쪽 게 저게 순대. 네. 모든 순대 있죠. 네. 왼쪽 한번 보세요. 저거 간도 살짝 보이고요. 네. 허파 이런 거 딱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순대에 당면이 있는데 가쪽을 저 내장이 싸고 있잖아요. 저런 순대 모양이 나옵니다. 저거를 장에 찍어가지고. 용궁 순대? 용궁 순대. 순대입니다. 요거는 용궁 순대는 또 특이하게 저렇게 순대 모든 순대를 드셔도 되는데 오징어 불고기를 보통 곁들여 먹기도 해요. 그래서 요 오징어 불고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음식이구나 네. 생각하시고. 네. 순대가 매운 게 있고 맑은 게 있잖아요. 맑은 탕이다. 저런 거. 네, 제가 너무 순댓국이. 좋아하죠. 순댓국. 네. 저도 맑은 탕파예요. 네. 좋습니다. 네. 저거까지 딱 드시고 나오면 완벽한 하룻밤의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숙박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박 마을에서 민박이죠 다. 저기는 특별하게 네. 예천이 시골이잖아요. 네. 자그마하고 네. 그래서 뭐 눈에 띄게 좋은 호텔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마을에 적당한 곳에서 민박. 할머님 이렇게 해서. 주모 이러고. 아니죠. 주모. 할머님이죠. 네. 할머님 하룻밤만. 네, 여기는 다 주모라는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막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주모. 네. 오늘 경북 예천 용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소장님. 마지막 남은 주막까지 또 가고 용궁순대까지. 가을밤의 하이라이트.
이루시기 바랍니다.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 그렇죠.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익수 기자 보내면서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시 네. 용궁하면은 이 녀석이죠. 뭐죠? 다비치의 거북이. 야.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0021번님 저의 텅 빈 지식 바구니에 재밌는 경제 지식을 마구마구 넣어주시는 이상권 전무님 오늘도 알쓸투잡 들으러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진짜 이 투자 관련한 어떤 잡박을 그걸 잡다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지금 모으신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30년째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실속이 있어야 되는. 그걸 어디다 사람이. 적습니까? 가령 뭐 DB화 시키나요? 메모하죠. 옛날만큼은 안 하는데 노안도 오고 이래가지고 네. 옛날만큼은 메모를 안 하는데 네. 뭐 옛날에 이제 메모를 좀 많이 했었죠. 아.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 DB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에다가 뭐 띄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죠, 저기 드라이브에다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웹하드 쓴 지가 그러니까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오래됐습니다. 그럼 탁 치면 탁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검색어 뭐 키워드별 분류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막 때려넣는. 그냥 마구 때려넣는. 마구 때려넣는 알쓸 투자 잡박.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그 지혜라는 책인데 그게 아마 옛날 책이어가지고 네. 그 에피텍스트라는 그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 그 철학자 노예 출신 철학자인데 네. 이 사람의 잠언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판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네. 다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 과연 인생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가 다. 네.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또 투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일단 이 에픽테토스 예. 잠언집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죠. 이게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을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걸 네.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네.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현세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언들이 사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읽다 보면.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좋아하는 구절? 그 네. 내용? 말이 뭐냐면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 네. 이렇습니다. 예.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예. 그런 후에야 내적인 평정과 외적인 능력을 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자유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또?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 예. 통제 불가능한 것. 그렇죠. 통제 범위에 있는 것과 네. 우리가 이제 투자 용어로 쓰면은 자신의 능력과 통제 범위에 있는 영역과 예.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별을 하고 자기는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좋은데요. 예.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실천은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예. 아니, 잠깐 좀 딴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건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주말에 고민하시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민하실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네.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 월요일 증시가 열리면 주가가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각각 50%입니다. 예. 하고 동전 또 등급이- 그게 더 무한대로 가는 게 올랐다 내렸다가 내렸다 그렇죠. 올랐다가 예, 하루에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루에도 내렸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진법이죠 진짜. 그쵸. 0101. 그러니까 투자에서의 그런 변동성을 내가 예측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예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같은 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정 반대로 행동을 하네요.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잖아요. 안 그리고 또 하고 이제, 할 예. 수 없는 일을 자꾸 더 많이 하려고 거죠. 하죠. 그 인생이 그러잖아.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인생의 고민의 한 80% 정도가 현재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사실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현재와 미래인데 내가 사놓은 거 이미 예. 그다음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저는 종교가 없지만 비종교인이지만 그 캐톨릭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저도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떤 기도문? 에피텍스트와 성 네, 프란치스코의 프란치스코의 기도에서 기도?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이 기도가 있는데 네, 뭐죠? 이건 제가 뭐 비종교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네.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다시요. 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예, 네. 그게 평화라는 거고요. 되게 어렵죠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친구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이 다 변하길 바래요. 특히 뭐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 집사람도 그런데 네. 사실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바뀌는 거는 좀 받아들이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맞습니다. 잘 안 바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사람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 프란치스코의 이런 그 마음의 기도라든가 그 실용적인 철학을 추구했던 스토아파 에피텍스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 지혜를 네. 우리가 투자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요거 한 번 더 가보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 평화. 그렇죠.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해보는 용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 예, 이게 이제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투자에 투자에 적용하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떻게 예. 적용합니까 이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장 전망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예, 주가가 언제 오를지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가장 세계에서 성공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연구예요. 우리나라는 네. 이거보다도 통계가 더 역사 짧죠. 짧죠. 뭐 주식시장의 그래서 역사 이제 뭐냐면 짧죠. 예. 그 주식 투자 수익에 네. 발생한 수익의 80 내지 90%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매우 짧은 기간에 수익이 다 발생하는데 그 짧은 기간이 대략 2에서 5% 동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했었으면 이 5년 시기에 2에서 한 8%요 짧은 시기에 돈을 다 벌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오르지 않는 나머지 90%가 넘는 시기에만 갖고 있다 그 사이에 매매를 하면은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중에 그쵸. 실은 주가가 오르는 건 3일인데 예, 3일에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하죠. 예, 맞출 성패가 수 있습니까 결정나는 없습니까? 없거든요. 없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내리는 날이 오르는 날보다 더 많아요. 네. 날짜 수로는. 네. 근데 오르는 날에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가 변동성이라든가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게 수많은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그것이 100% 믿어서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측의 위험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번 중에 9번을 맞췄어요. 네. 근데 마지막 한 번을 틀렸는데 이 마지막 한 번에 전 재산을 베팅을 하면 이 사람은 9번을 맞춘 굉장히 용한 점쟁이지만 네. 결국은 파산하죠. 네, 파산자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특히 이런 것이 그 시장이 많이 오를 때 나타나는 게 그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스톱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스톱을 처음 치면 다 따잖아요. 네. 왜냐면 고수들도 딱 보다가 보게 되면 처음 배우는 사람 마구 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땁니다. 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몰랐던 나의 놀라운 고스톱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승부사적 기질인가?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판돈을 늘리죠. 네. 이때는 벌죠. 판돈을 늘렸을 때부터 이제 그 돈은 전부 다 고수의 주머니에 흘러 들어가죠. 네. 주식시장에서도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다 따요 처음에는. 그 초보자 행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 투자 시작하는 시기가 증시가 좋을 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남들이 돈 벌었다고 그랬을 때 남들 다 벌고 나만 못 벌었네 그럴 때 인간이 제일 참기 어려운 감정이 시기심과 질투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참여하기 때문에 잠시 벌다가 그 다음에 판돈을 늘린 다음에 시장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순간에 이분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팔고 나가거나 계속 손실난 상태로 기다리다가 몇 년 기다리다가 또 탈출하세요. 네. 근데 그 보유 기간이 근데 그 다음에 오르는 구간까지 못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뭐냐면 제일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 기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수 없는 없는 것. 것을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 투자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예. 것인가인데 할 수 없는 거, 예, 주가 맞추기 이런 거 그쵸.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타이밍 어렵다. 이런 거 어렵다. 어렵다. 예, 뭐 찍어준다 이런 예. 거 어렵다. 믿지 마라. 예. 예. 워렌 버핏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향후 큰 조정이 온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크게 오를 것이다. 뭐 옛날에 뭐 떨어질 부동산 것이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네. 어떤 뭐 전문가가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고 그랬지만 그 말 들었던 분들은 다 폭망하셨거든요. 지금 15년간 안 와가지고 13년간 이후에 다 그런 폭망하셨거든요. 있었죠. 자, 그럼 이제 통제 못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했잖아요, 앞서. 예,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시간, 투자의 시간. 이거를 기간, 이제 투자 기간. 이거 전문 용어 흔히 쓰는 말로 시간 지평입니다. 시간 지평. 네.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지평선이 길잖아요. 투자에 내 지평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나는 이거 3년 투자할 거야. 그쵸. 5년 투자할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그 지수를 사는 거거든요. 네. 시장 전체를 시장 ETF. 사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그 분석한 걸 보면은 뭐 S&P 500 지수가 200년이 넘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 이제 구글 사이트 들어가셔서 S&P 200년 그래프를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래프가 정말 아주 1800년대 시장에 예. 있었으니까. 다 네. 역추적해서 만들어 다 보이거든요. 네. 그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가 1929년도 대공황 때. 네. 그 다음에 뭐 87년도 블랙먼데이 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10년간,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버블 터졌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그 꼭대기 마지막 상투에 투자하더라도 네. 적립식으로 5년을 투자하면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물론 미래에는 살아났죠. 예, 네. 미래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거죠. 이게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0년간 보여준 것은 내가 5년이라는 시간 지평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투자할 때 리스크를 엄청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S&P 500에 투자해라. 네. 지금 아내가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 아내가 가진 돈의 대다수를 S&P 500에 넣으라고 난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도 뭐 고수가 왜 그냥 버크셔 해더웨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게 하지 왜 굳이 자기 아내에게 S&P 500을 사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이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범위가 이제 공부의 영역인데. 네네. 근데 공부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장. 그렇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금리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S&P 500의 기업을 사서 그것이 최소한 5년 이상 보유를 하는 전략을 쓰거나 내가 더 리스크를 관리하실 분들이라면 적립식으로 매월 꾸준히 모아 나간다면 오히려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라는 거죠. 재미는 없죠. 네. 화끈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투자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현금 흐름을 아니까 그렇죠. 난 이거 5년간은 매달 60만 원씩 할 하고 거야. 기다릴 하고 거야.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하면 그리고 되니까. 중요한 건 투자는 만기가 없거든요. 네. 투자는 만기가 없습니다. 투자의 만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할 네. 수 있는 것은 기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예. 또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뭐냐면 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주식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아, 실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아파트 입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야 돼요. 예. 제가 흔히 하는 얘기를 뭐냐면은 아파트 투자할 때는 절대 남편 말 믿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그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면 더 믿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요? 왜냐하면 똑똑한 남편들은 아내를 설득을 해요. 근데 또 정부 정책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똑똑한 잘 믿고 남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분석도 하고 인구 구조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정부 정책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논리가 분명해요. 근데 그분들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예, 입지에 대한 감각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물론 요즘 남편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어떻게 가야 학원을 빨리 갈 수 있는지 어떤 학원이 좋은지 여기서 살면 쇼핑 시설이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똑한 명문대 나온 남편들처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실 뿐이지 훨씬 더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는 분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능력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키울 수는 있으니까. 네, 능력은 키워지고 왜냐하면 네. 능력이라는 것은 내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학교 시험 공부가 아니잖아요. 사회에 우리가 스트리트 나르지라고 그러는데 길거리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실전과 경험과 학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게 복리식으로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발전하거든요. 비선형적으로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질적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엔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써야만 나의 능력 범위가 커지고 통제력이 커지는데 그런 거보다는 빨리 종목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내가 네. 분석을 할 수가 그건 저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통제 불가능한 것. 불가능. 근데 이 능력도 좀 힘드니까 저는 그냥 하나만 할래요. 기간. 그렇죠. 기간과 그때 내가 투자할 액수. 그건 그쵸. 내가 결정하는 정하니까.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며칠 전에 S&P 500 그래프랑 그 나스닥백이 처음으로 상장된 게 한 10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타이거라는 건데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나스닥백이 7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2배 반. 7배 올랐습니다. 7배?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7배 버신 아, 거예요. 나스닥백. 예. 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뭐 하셔서 7배 버신 분들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 알겠습니다. 투자 기관과 투자 액수는 내가 정한다. 예. 거기에만 신경 쓰자. 예. 여기까지 하죠. 예. 네,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쯤이 되면은요, 많은 걱정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회사 일 어떻게 하지? 또 주식 시장 어떻게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 내일 벌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고 좋은 밤, 또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이제 가을을 느껴보겠습니다.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